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서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2026년 현재 AI는 로봇팔을 움직이고 실험실 기기를 조작하고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AI가 어떻게 진화했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의 수업과 역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술 용어가 낯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의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챗GPT가 대표적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추론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에이전틱 AI입니다. 단순히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며 여러 AI가 협력해 업무를 완수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수행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 검색 오른쪽 화살표 분석, 오른쪽 화살표 작성을 스스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드디어 몸을 갖게 됩니다. VLA,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언어 명령을 이해해서 로봇팔을 실제로 움직이는 AI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타임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에서 2023년 챗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텍스트 대화가 가능한 AI가 대중화된 시기입니다. 2024에서 2025년 AI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펜블라처럼 로봇을 제어하는 AI 모델도 등장하고 복잡한 에이전트 및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랭그래프도 등장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업의 40%가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스몰블라 450M이라는 초경량 로봇 제어 AI가 일반 노트북에서도 구동되고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2027에서 2030년에는 프리-AGI, 즉 범용 인공지능에 근접하는 단계가 예측됩니다. 실험실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실험실이 표준화되고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격차인 심2리얼 갭도 상당히 극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성형, 에이전틱, 피지컬 AI입니다. 각각의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지, 교육과 연구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생성형 AI입니다. 챗 GPT로 친숙한 기술이죠. 이 기술의 뼈대는 바로 트랜스포머와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해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현상입니다. 마치 모르는 문제도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각을 완화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교육적 활용도는 높습니다. 단순한 질의응답이나 초안 작성, 연구 측면에서는 문헌 요약에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틱 AI입니다.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죠. 핵심 기술은 리액트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여러 AI가 팀을 이뤄 협업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는 AI가 문제 해결의 늪에 빠지는 무한 루프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인간의 의도와 어긋나지 않도록 에이전시 정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소크라테스식 튜터로 활약합니다. 이를 위해 LLM을 파인튜닝하는 기법인 프롤라 Federated Fine-Tuning with Heterogeneous Low-Rank Adaptations 이 활용됩니다. 연구 측면에서는 더욱 놀랍습니다. AI가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는 AI 과학자 수준으로 진화 중입니다. 마지막은 피지컬 AI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넘어 현실로 나옵니다. 로보틱스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핵심은 VLA 모델입니다. 보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가상환경에서 학습한 지능을 현실로 전이시키는 기술도 중요하죠. 가장 큰 장벽은 그라운딩 문제입니다. 글로 배운 사과라는 개념을 현실의 물리적 감각과 연결하는 것은 극도로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불확실성도 크죠. 하지만 완성된다면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위험한 물리적 화학적 실험을 돕는 가상 및 물리실험실 보조가 가능하죠. 연구에서는 로봇이 쉬지 않고 실험하는 자율주행 실험실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트를 거쳐 현실을 조작하는 피지컬로 진화 중입니다. 각 기술의 명확한 한계를 이해하고 알맞은 교육적, 연구적 활용법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튜터가 학습을 도와주면 항상 도움이 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OECD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라 기법을 적용한 에이전틱 AI 튜터를 활용하면 연습 문제 성취도가 48% 향상됩니다.
그런데 AI 없이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성취도가 오히려 17%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발 효과, 크러치 이펙트입니다. 다리를 다친 환자가 목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걷는 능력을 잃듯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생의 인지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를 인지적 나태라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식 튜터여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식이란 정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질문 중심 방식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AI를 수업에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설계 원칙입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과거 교사는 지식 전달자였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죠. 이제는 AI 오케스트레이터이자 윤리적 멘토로 진화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여러 AI 도구들을 학생과 수업 목표에 맞게 조율하고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티치 AI나 스케프젠 같은 도구를 활용해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AI가 생성한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스케프젠, 스캐포드 제너레이터는 LLM을 활용해 기존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조학습 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사 AI 관계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단순 거래적 활용, 트랜잭셔널 넘어 AI가 교사 역량을 증폭시키는 역량 증강, 오그멘테이션 단계, 그리고 인간과 AI가 시너지를 내는 시너지스틱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AI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프롬프트와 스키마 엔지니어링입니다. 단순히 AI에게 질문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맥락과 구조로 질문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AI 결과물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메타인지적 자기조절과 비판적 검증입니다. AI의 환각을 식별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AI가 말했으니 맞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셋째,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오픈엄 100일 같은 오픈소스 로봇팔을 직접 다루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을 실제로 다뤄보는 경험입니다. 코딩 교육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AI 윤리 리터러시입니다. 학생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의 편향성,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됐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연구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 세계를 설명할 때 유용한 내용입니다. AI 사이언티스트, 즉 AI 연구원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MARS라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문헌 조사, 가설 설정, 실험 코드 작성, 결과 분석, 논문 초고 작성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AI끼리 협력해 수행합니다. 심지어 AI가 논문을 쓰고 다른 AI가 리뷰하고 또 다른 AI가 메타 리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계도 명확합니다. 신호 집계의 오류 문제입니다. 메타 리뷰어 AI가 환각에 빠져 올바른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이 때문에 휴먼 인 더 룹, 즉 인간 연구자의 최종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판단이 최종 책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은 SDL, Self Driving Laboratory, 즉 자율주행 실험실이 도입될 것입니다. 실험실이 스스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KAIST와 POSCO가 협력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를 보겠습니다. 연구자는 코발트 없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소재를 찾아라 라는 고수준 목표만 설정합니다. 그러면 AI가 수천 편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해 50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베이지안 최적화라는 수학적 방법으로 최적 실험 조건을 계산합니다. 로봇 팔이 밤새 자동으로 시료를 배합하고 X선으로 분석합니다. 결과는 소재 발견 시간 93% 단축이었습니다. 여기서 베이지안 최적화란 쉽게 말해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엔 어떤 조건을 시험해야 가장 효율적일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 수십 배 빠릅니다. 그런데 AI가 연구에 깊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년 ICLR이라는 세계적 AI 학술대회에서 환각 데이터가 포함된 AI 작성 논문 50여 편이 심사를 통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 겹의 검증 필터가 필요해졌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데이터 출처 표기 의무화입니다. AI가 생성한 가설이나 코드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 필터는 FAIR 원칙 확장입니다. FAIR은 데이터를 찾기 쉽고 findable, 접근 가능하며 accessible, 서로 연결 가능하고 interoperable, 재사용 가능하게 reusable 만드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필터는 역 에이전트 검증입니다. AI가 쓴 논문을 다른 AI가 환각 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 HALL-OPT를 의무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이 AI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상황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정과 출처를 검증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실제 현장 시나리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인 과학영재고 융합 과학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학생은 프로라 AI 에이전트와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통해 실험 가설을 스스로 수립합니다. AI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되묻는 방식이죠. 그 다음 오픈엄 100일 로봇으로 위험한 화학 반응을 직접 제어합니다. 교사는 교실 앞에서 칠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시보드를 통해 각 학생의 메타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합니다. 연구소 현장인 차세대 배터리 SDL에서는 연구 책임자가 퇴근한 후에도 AI가 밤새 50개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로봇이 실험을 수행합니다. 다음날 아침 연구자는 93% 단축된 시간으로 최적 합성 레시피 3가지를 검토만 하면 됩니다. 두 장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며 AI와 로봇이 실행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려질 미래의 지식 생태계는 인간 주도, AI 보조 원칙 위에 구축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에이전틱 튜터와 피지컬 실험실이 메타인지적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배출합니다. 연구소에서는 AI 연구원과 자율주행 실험실이 가속화된 발견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학교 커리큘럼으로 환류됩니다. 즉 AI는 실행과 탐색을 담당하고 인간은 가치 판단, 메타인지, 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과 학술 분야에 관해 제언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교육 인프라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가 물리적 로봇을 갖출 수 없으므로 클라우드 기반 가상실험실 접근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가형 오픈소스 로봇인 알로하2와 같은 소형 장비 보급으로 디지털 피지컬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교육적으로 평가 패러다임과 교원 양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과물 중심 평가에서 AI 활용 과정과 구두 발표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범대 교육과정에 인간 AI 협업 설계 필수 과목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 무결성 및 AI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학생 데이터 보호를 위한 여러 기준 준수, AI 생성 데이터 소유권 법제화, 그리고 환각 탐지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I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잘 다루고 잘 설계하는 사람이 미래를 이끕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